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영동 특집 강릉시장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노계한입니다. 6월 3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강릉은 1995년 민선 시대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보수 정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수의 요새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민심이 변화를 가져올지 선거 결과에 그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사상 첫 민주당 시장 탄생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중남 후보, 그리고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는 무소속 김동기 후보까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삼자 구도 속에서 강릉 시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후보님 모두 정해진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토론 순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핵심 공약 발표, 공약 검증, 주도권 토론, 또 마무리 발언 순입니다. 주도권 토론을 하실 때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다른 후보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후보자의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김홍규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저의 공약 사업도 92.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국도 7호선 확장 사업과 천연물과 산업단지도 마지막 심사 중입니다. 경포 사근진 해안 정비도 마쳤습니다. 또 정동진 ICTG는 설계 중이고 세계 ITS 세계 총회도 또 세계 마스터 탁구대회도 유치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협과 해양경찰서도 유치하였습니다. 옥계 항만은 지방관리 무역항 전국 최초로 저희 컨테이너 전기선을 유치한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인사말은 민선 8기 제가 추진한 사업들을 일부 추려 보고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무소속 김동기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강릉은 너무 발전이 안 돼. 전국에 이런 데가 없어. 시장이 좀 잘해야 되는데. 주문진 장터에서 만난 어느 아주머니의 탄식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강릉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 김동기는 37년 산전수전 다 겪은 행정 경험이 있고 예산을 잘 끌어올 능력을 기획재정부에서 쌓았습니다. 넓은 세상을 알기에 전 세계에서 사람과 자본을 끌어와 강릉을 국제 명품 도시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제 외교는 국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도시도 외교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국제적 인맥과 경험으로 밝은 강릉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외교관 시장 김동기, 저는 강릉 시민을 믿습니다. 저 김동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 김중남입니다. 30년 동안 같은 불판을 써왔습니다. 처음엔 쓸만했을지 몰라도 이제 낡은 불판으로는 새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 판을 깔아야 합니다. 지난해 물 부족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민은 물 걱정을 했고 자영업자는 장사를 걱정했고 행정은 뒤늦게 허둥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강릉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김중남은 강릉시정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경포에서 왕산까지 골고루 잘 사는 강릉, 물 걱정 없는 강릉, AI 미래 첨단 산업과 대규모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릉, 완전히 새롭고 위대한 강릉을 꼭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김중남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안을 짚어보는 공통 질문을 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시의 상권이 이제 해안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도심권이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트렌드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권 이동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장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원도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인 또 부양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자, 이번엔 먼저 무소속 김동기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구도심 소외 문제 해결은 강릉의 오래된 현안인데 저는 강릉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테마형 관광지화하는 데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해안가는 역동적인 바다의 즐거움을, 구도심은 이색적인 문화를, 내륙 농촌은 치유를 담당하는 삼각 성장축을 형성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구도심에도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콘텐츠를 담아 글로벌 문화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도심의 빈집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협력하여 소규모 문화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도심 한 곳에는 이탈리아의 피자, 파스타와 음악, 또 다른 한 곳에는 프랑스의 그림과 치즈, 와인과 같이 도심 골목골목의 작은 지구촌을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하면 해변을 찾던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도심의 골목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아울러 내륙 농촌을 치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의 6차 산업 기반의 체류용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을 내륙까지 유입시킬 것입니다. 이런 삼각 성장축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함으로써 지역 상권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권은 흐릅니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축을 무너진 원도심과 주무진 옥계, 왕산 지역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3,5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관광객은 있습니다.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지난 4년간 사실상 행정정책이 그 역할을 못해왔습니다. 초당, 경포, 안목, 월화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관광객을 확산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 머물 수 있는 고품격 행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일회성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첫째, 취임 즉시 행정위 체계를 비상현장 행정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냥 대충은 없습니다. 이재명, 우상호, 김중남의 상극편대가 펼치는 문화관광 콘텐츠의 중심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릉 공약 첫 번째인 K문화 콘텐츠의 강릉이 도심 주문진, 정동진과 옥계, 왕산에서 꽃피게 꼭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센터 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주차장 문제 해결 등 기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골목 끝까지 퍼지면 3,500만이 퍼지고 돈이 퍼집니다. 김중남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해안과 도심의 양극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해안과 이제 도심이 어느 한쪽이 아주 잘 되거나 아주 상권이 무너지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해안도 주문진서부터 정동진까지 한 7군데의 상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우리 시내에도 한 7군데 상권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잘 호환이 돼서 골고루 상권이 좀 형성된 지역에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강릉시는 인구가 늘 때 이제 도심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사실 인구가 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모든 업종이 가공급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 인구, 유동 인구를 늘려 노력했고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관광객을 늘려왔습니다.
또 도시만 해도 중앙시장이나 또 택지나 장사가 잘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도심권을 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는 고도 제한이라는 큰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골목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놓고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각 후보님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논쟁이 계속될수록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 갈등을 해결할 후보들의 보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개발과 보존은 충돌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수기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포의 인공분수 설치의 갈등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명승이고 도립공원으로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한번 부결된 사안이고 내부 의견을 통일하고 중앙부처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이 시민을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과 시민이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갈등과 관련해서 첫째, 먼저 듣고 또 듣겠습니다. 둘째, 국가 명성에 걸맞는 객관적 검증과 해당부처 등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의 품격을 해치지 않는 고품격 콘텐츠로 승부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릉은 누군가의 치적을 위한 공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포는 강릉 시민 모두의 자산이고 대한민국이 함께 지켜야 할 명성입니다. 개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시장은 국가의 자산과 시민의 자산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롭고 슬기롭게 새로운 길을 찾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한다는 질문 자체가 조금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첫째, 분수 사업은 개발이 아닙니다. 활용입니다. 형상을 건드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 보존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 보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포 호수는 이미 50년 전에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보통 둘레가 20m, 30m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제가 어릴 적에 반 호수도 한 8km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 대부분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경포 호수의 수질과 슬러치가 거의 하수구 수준입니다. 슈트를 입고 들어가면 나와서 슈트를 씻어 말려도 일주일 동안 악취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호수의 염도가 3.5%까지 나옵니다.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는 겁니다. 이상 기온 때문이 아닙니다. 다섯째, 우리가 함께했던 떡붕어, 가물치, 잉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포 호수의 부새우도 시민들은 더 이상 드시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살아야 될 굴과 홍합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든 호수를 예전의 호수로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민행동 또 민주당 환경단체라는 분들이 주장하는 호수를 그대로 두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무소속 김동기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경포호에 거대한 인공 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했습니다. 경포호는 그저 물을 가두어둔 인공 연못이 아닙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동해의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자연의 걸작, 바로 석호입니다. 멸종위기 철새들이 날아들어 고단한 날개를 쉬어가는 생명과 평화의 성소인 것입니다. 외교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세계 명품 도시들을 지켜본 저의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명품 도시는 자연을 훼손하며 철근과 콘크리트를 심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호는 생태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형 분수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포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인공의 물기둥이 아닌 달빛과 별빛이 일렁이는 경포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존이 곧 가장 위대한 개발이 되는 국제 명품 호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도 배제하지 않고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민선국이 강릉시의 핵심 공약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핵심 공약 발표가 끝나면 주도권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상대 후보가 내놓는 공약의 장단점은 어떤 건지, 이게 현실성은 있는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부터 핵심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의 공약 발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토론이 남아있고 홍보물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왜 강릉이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강릉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산업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균형감이 있을 때 그 도시는 건강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릉은 1차 산업, 3차 산업 서비스업이 84%인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해주는 2차 산업, 즉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늘 어렵습니다. 일자리, 지역 경제 침체, 인구 감소, 지방 재정까지 열악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1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업 유치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기업 유치를 이야기하지만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은 강릉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어쩌면 제일 큰 공약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항만과 철송장, 그리고 대형 산업단지,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세제 혜택이 많은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연구개발 특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4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홍규가 기업하기 좋은 강릉, 또 경제도시다운 강릉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인구 증가까지 확실하게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무소속 김동기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강릉은 경제적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동기만의 경험이 녹아든 새로운 접근으로 21만 강릉 시민들의 삶이 바뀌는 4대 강릉 변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3대 국제 인증 친화도시 지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마음껏 꿈꾸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어르신의 품위가 당당히 유지되는 WHO 고령 친화도시, 청년과 중장년의 평생학습,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유네스코 학습 도시, 이 3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 도시로 강릉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릉 일원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하고 국제회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시민 소득과 자산 가치가 늘어나도록 강릉의 산업구조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소재, 식품, ITS 모빌리티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부자 농어촌을 위해 스마트 농업, 국제적인 농수산물 가공, 유통 산업을 키울 것입니다. 넷째, 강원대학교 강릉병원과 노인재활병원을 유치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 청년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있는 강릉, 3대 국제 인증도시 강릉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 김동기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경청하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핵심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다른 도시들이 앞서갈 때 우리 강릉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너진 강릉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저 김중남이 준비한 4가지의 미래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영동권 메가시티를 인구 40만 예산 5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 앞에 행정구역의 경계는 무의미합니다. 인접시군과 인프라를 공유해 춘천과 원주를 압도하는 규모의 경제로 강릉의 생존을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난강역 선신설과 100만 평 첨단 산업 거점을 하나로 묶어 강릉의 경제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정체모를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진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로 넘쳐나는 강릉의 새 활로를 열겠습니다. 셋째, 시위만 불평한 3천만, 5천만 숫자뿐인 관광 대신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주말마다 길이 막히고 택시 잡기 힘든 시민의 고통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진에서 어깨 그리고 왕산의 고원 운해 관광까지 권역별 고품격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을 전역으로 분산시키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며 돈을 쓰는 실속 관광으로 강릉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부모가 편안하고 엄마의 삶이 존중받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1000원 택시와 버스 노선 개편으로 우리 아이들의 30분 통학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부모의 일상이 편안한 강릉, 저 김중남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너진 4년, 저 김중남이 이재명, 우상호와 원팀이 되어 확실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영동권의 당당한 중심 도시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핵심 공약을 잘 들었고요. 이제 핵심 공약을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6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나머지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지금 들으셨던 상대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기반한 그런 질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좀 많이 어기시면 제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도권 가진 후보는 무소속 김동기 후보입니다. 네, 토론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두 분 후보님,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강릉이 세계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릉은 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물안 개구리식의 기존 행정으로는 이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만 바라보는 추동적인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의 국제적인 흐름인 도시 외교에 관한 것입니다. 단오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거나 또 전 김한근 시장이 유치한 ITS 세계총회가 좋은 도시 외교의 사례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도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도시들의 외교 사례를 공부해 왔습니다. 두 후보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도시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홍규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애교와 교류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도시는 늘 각 나라의 지방도시와 늘 좋은 교류를 갖고 있고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또 그 교류를 통한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또 전파할 건 전파하며 또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들은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애교와 같이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의 임사무 또는 우리 고유 사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김동기 후보가 해왔던 그런 애교 활동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타 지역과 또 타국과 잘 교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집안 교류 차원의 국제 교류 활동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그건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네. 좀 더 적극적인 지방의 교섭과 행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중남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가적인 정부 외교가 있고 지방 정부의 외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민간 외교에서 그냥 교류 차원에서 지방 정부들이 보통 진행을 하고 했지만은 지방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외교적 차원까지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츠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고 하면서 그곳에 계신 효고현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외교 관계를 넘어서 문화의 교류 관계를 넘어서 경제적인 상호 이득까지도 확보하고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도시 외교, 지방 정부 외교는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교류의 차원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의 브랜드가 곧 경제입니다. 강릉은 아직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강릉의 이름값이 높아져야 관광과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됩니다. 프랑스 니스와 칸을 보십시오. 그것이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명소로 거듭난 이유는 단지 경관이 수리회사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외교로 풀어내고 이를 탄탄한 산업 생태계로 엮어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릉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고 저는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저 김동기가 강릉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시에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도시 이름만 떠올리면 그와 연상되는 이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홍규 후보님은 강릉의 도시 브랜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건지 인정하신다면 그 강릉의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실행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동안 우리는 관광 분야에 있어서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일단 동남아의 파타나 카타와 늘 교류를 함께 했고 또 우리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지만 또 인바운드 관광에 우리 강릉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또 그 소득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할 때 인바운드 관광객이 한 7만 명 정도 했었는데 이제 25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33만 명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함께 5천만 관광객 시대 또 50만 인바운드 관광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고 서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중남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릉을 세계와 직접 연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외부 투자와 기회를 끌어올 후보님만의 구체적인 글로벌 생존 전략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강릉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 K푸드 강릉, K뷰티 강릉,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자원들을 이용한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 이런 것을 통해서 대규모의 외교 관계를 네, 6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강릉이 어떻게 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강릉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릉이 동해 속초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강릉과 관련해서 지난 4년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다면 또 지금이 위기이고 변해야 될 시기라면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강릉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래로 나가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듣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념과 방법론도 다 이것을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사실 그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어마어마한 도시로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에드벨레는 강릉 국민의힘에 사실 없었습니다. 30년 강릉 정치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매월 50에서 100명 내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만이 깨지고 20만 시대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놀거리, 볼거리, 체험할 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공짜 관광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경제적 수입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능입니다. 세 번째, 사실상 행정은 무기력합니다. 물 부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 시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주문으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1,000만 병에 넘는 물은 시기를 놓쳤고 예산 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관광 영역에서도 장기적 대책이 없는 듯합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은 오는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없고 모두가 힘듭니다. 장밋빛 산업화 영역에서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지원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도 그렇게 투명하고 미래 전망적이지 않습니다. 김용규 후보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국민의힘의 이 지난 30년은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시민분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또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의힘 시장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그렇게 일 못한 김한근 후보는 또 영입해서 함께 경쟁하시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인 인구 감소도 우리가 매년 월에 2,000세대 이상 들어오고 2,000세대 이상 전입 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1,200명 정도의 감소 인원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차이다. 한 달에 보통 50명 태어나고 한 150명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의 인구 감소지 정치를 잘못했거나 또 행정을 잘못했거나 그러한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기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서로 경쟁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관점은 비슷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릉의 현황과 관련된 5가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30초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릉의 문제점은 강릉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무능한 행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정을 정상화하여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가진 가치를 세계적으로 불려나가고 또 강릉을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 도시로 만드는 길만이 강릉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릉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한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결정을 하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물 부족 앞에서 무능했고 시민들은 수돗물을 원했을 뿐입니다. 위기 때 드러난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강릉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힘의 상을 감싸고 보듬는 그런 따뜻한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질문도 그렇게 보면서 합니까? 제가 김준호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 지난 8월 이후에 가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 또 시장인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국 정수장의 원수확보 비용은 얼마입니까? 원수확보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하 조류댐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원수확보 거죠.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 200억 영국 정도. 정수장이 13% 감당하고 있으니까. 네네, 200억입니다. 200억이에요? 네. 원수확보 알고 비용이 2억입니까? 예? 200억이 확실합니까?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본인이 한대로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자, 비난의 참고로 얘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거고요.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물었던 내용입니다. 원수확보 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없어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방금 김용남 후보께서는 2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려면 가뭄에 대해서 충실히 아시고 공격하시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2018년도, 2020년도, 2024년도에 출마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간 공보물을 봤는데 단 한 번의 가뭄 대책이 없었습니다. 24년도 선거에는 상대방 권성동 후보는 지하조류댐과 또 증설 비용도 공약했습니다. 과연 김용남 후보께서 그간 가뭄에 또 물 부족에 이상기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면 적어도 저한테 그렇게 공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도 가뭄 관련 공약은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낸 지하조류댐, 영국 지하조류댐, 남대천 지하조류댐, 그리고 영국 정수장 증설 사업 외에 또 어떤 것이 우리 가뭄을 극복하거나 앞으로 물 부족에 극복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같이 함께하면서 예산도 세우고 했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해수 담수와 관련된 예산이 섰고요. 그 다음에 도암댐 방류와 관련한 부분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을 확보하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해수와 담수하면 상수 요금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요. 이미 기장하고 서산에서 해수와 담수합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요금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화를 기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바닷물로 정수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치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강릉에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고 옛날 한때 김중남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같이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해수 담수화에 그런 오염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해수 담수화의 기장과 관련된 얘기는 거기에 삼중수소, 그 핵발전소에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오케이, 됐고요. 그 관련된 제가 제 부분에서 주도 말하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기 오늘 보니까 그 435억 확보했는데 제가 받은 것은 72억입니다. 국비. 그리고 우리가 그날 김인강 후보께서 한병도 위원장님까지 모셔와서 보고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보고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딱 두 가지 아시잖아요. 그날 같이 계셨으니까. 영국 정수장 증설 사업비 1,000억 원과 또 복순화하면 하수광고 복순화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250억을 달라고 했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김인강 후보께서 우리 강릉에 대해서 가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시면 그 금액은 적어도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 있는 여당 후보고 대통령하고 친하시고 또 장관들도 잘 알고 국회의원도 잘 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왔을 때 시장으로서의 그때 후보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고 해야 했지 됩니다. 않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해야 되는 건데 하지 그래서 않은 원수학비 겁니다. 비용이 나왔고 예. 정수 비용이 나왔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적어도 김중남 후보가 저를 빼고 강릉을 사랑하시고 시민을 사랑하시고 가문을 걱정하신다면 한 번쯤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야기했죠. 당연히 하죠. 안된 겁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가 책임져야 자, 될 됐고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김동겸 그래서 그와 의원님과 관련된 질문을 부분은 하셔야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본 안타깝습니다. 사업은 우리 행정을 잘 아시니까 책임을 지신 전부 22년부터 시장으로서의 후보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계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알았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그거를 김용남 후보가 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들이 김동기 다 알게 될 후보에게도 겁니다. 질문을 김동기 해주셔야 후보님, 가뭄을 이렇게 걱정하는데 가뭄에 대한 예산 공약이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 누가 예산이요? 우리 김용남 후보가 가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대해서 가뭄에 대한 공약 정도는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뭄은 하여간 저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을 모아서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대책이 무엇보다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 간의 합의, 동의를 잘 도출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와 잠깐만요. 타협을 가뭄 해야 될 것이라고 대책하는데 생각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까? 자, 6분의 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났습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자, 후보께서는 유권자 여러분께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자, 마무리 발언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중남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 김중남입니다. 강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이 논의 과정에서 작년에 저는 435억이라는 예산을 영동지역 전체와 만들어 당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행정적 고난과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받아야 될 이야기가 아니죠. 예산을 책임져야 될 강릉시장이었던 후보님이 해야 됩니다. 강릉의 변화와 미래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강릉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이재명, 우상호, 김중남이 강릉의 미래를 책임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강릉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정말 강릉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만 인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방안까지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시장직에 도전하는 사람과 또 자리를 차지하고자 시장직에 도전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께서 구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파란 옷, 빨간 옷을 구별하기보다는 누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꾼인지 분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 100년 되기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무소속 김동기 후보에게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이번 토론을 통해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제 익숙한 정치의 언어를 넘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낼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릉은 불공정이 일상이 되고 상식적인 저항조차 죄악시 되기도 합니다. 저는 공정을 바로 세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말씀을 잘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실천해 나가
시민 여러분이 흡족해 하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식견을 고향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강릉을 달부 어렵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우리 세 분 후보님들 토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누가 강릉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건 유권자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강릉의 내일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특집 강릉시장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